중급 수준의 학습자가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원서를 읽으면 약 8개월에서 1년 내에 위화의 궈려 인생 같은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HSK 6급 딱 따놔요. 그러면 물론 지금은 7, 8, 9급이 생겼지만 사실 그 이상의 자격증을 따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그 시기에 알게 돼요. 우리가 중국어라는 이 외국어를 말할 때 내가 기존에 늘 사용하던 어순이 고착화돼서 중국어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어순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국어 간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재은입니다. 제가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언어학 관련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공부한 파트가 독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완벽히 이론에 대해서 알고 습득해서 전달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제가 알게 된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영상 속에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였냐면, 언어학의 시각에서 일반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일반적인 원서를 읽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언어학 관점에서 바라본 원서 읽기의 장점,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이제 챗 GPT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딥시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서칭해서 관련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HSK 수준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초급 학습자, 그러니까 초급 학습자는 HSK 3급 정도의 학습자면 초급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급 학습자는 사실상 중국 원서를 읽는 것 자체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은 소설을 독립적으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이런 번역기를 사용해서 읽는데, 체계적인 학습을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해야 소설의 축약본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급 학습자는 어떨까요? 중급 학습자는 HSK 4급에서 5급 학습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어휘량이 이들은 1200에서 2500단어 정도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약판이나 뭐 청소년 문학,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이해를 할 수는 있으나 중간중간 관용구나 문화적인 그 고유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 적응하는 데는 이제 수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HSK 4, 5급 정도가 되면. 자, 그런데 이제 고급 학습자의 경우, 그러니까 HSK 6급 이상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제일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HSK를 이제 4급부터 5급, 6급 이렇게 딸 때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되게 가시적인, 명시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HSK 4급을 취득하면 5급 따야겠다, 5급 취득하면 6급 따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순차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게 보이는데, HSK 6급을 딱 따놔요. 그러면 물론 지금은 7, 8, 9급이 생겼지만 사실 그 이상의 자격증을 따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그 시기에 알게 돼요. 그쵸? 근데 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학습 도구는 원서입니다. 이제 어휘량이 5,000단어 이상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반적인 문학서를 사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위화의 작품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제 수업에서 나가는 모헨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문학성이 강한 작품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나 그 문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소름 끼쳤던 포인트는 바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원서에 익숙해지는데 7개월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이 정도가 진짜 걸리는 게 맞는 거구나.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7개월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7개월 걸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SK 수준별로 외국어 학습자가 중국 원서를 읽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미국 외교 양성기관 FSI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중국어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평균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바로 2200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대요. 2200시간. 이는 약 2년간 전일제 학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또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이 30에서 50% 단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중국어를 학습하기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그리고 또 개인 차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몰입형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진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진시学习, 전진시 하면 몰입형이에요. 평 환경,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매일같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있거나 그의 교수를 받는 경우, 이런 몰입형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HSK 4급에서 5급 수준의 학습자 얘기하는 거죠. 이 학습자가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원서를 읽으면 약 8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내에 위화의 호러, 인생 같은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지금 한 1년 정도를 매일같이 1시간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몇 개월 읽으면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하루 건너 읽고 하면은 사실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쌓이려면은 어떤 달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예전에 얘기했듯이 막 활주로 이론 막 이런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를 달리다 말다 하면 이륙이 되나요? 아니죠. 쭉 달려서 그게 가속도가 붙어야 이제 이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원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원서를 어떻게든 읽어보려는 노력을 하면, 몰입을 하면은 인생 정도는 1년 내에 그래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분은 그렇게 만약에 된다 하면은 HSK 6급을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따로 학습하거나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분명 합격해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HSK 6급을 합격한 친구들, 수강생분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계속 텍스트를 인풋을 집어넣는 거죠. 물론 그 시험 직전에 유형 파악이나 어느 정도의 감을, 그쵸? 좀 익히고 들어가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쳐볼 수는 있겠으나 몇 달간 막 이렇게 따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HSK 6급 정도는 합격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조금 전에는 그래서 이제 독서하는 양, 몇 시간이 필요하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두 번째로 알아본 게 뭐냐면요. 오늘 두 토픽을 알아봤거든요. 언어학의 관점에서 원서 읽기의 장점과 효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어학이라고 하면 세부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심리 언어학의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휘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원서 읽기를 통해서 60%에서 80%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60%, 80%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 텍스트를 계속 보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습득하는 게 아니라, 책만 보면은 이거 다 습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5회에서 16회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다양한 맥락에서 5번에서 16번을 받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서가 좋다는 거예요. 원서는 다양한 맥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서 학습의 장점으로 꼽는 게 바로 단어를 되게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습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통사 패턴의 자동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어의 어순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순.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我吃饭,我爱你.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위치한다. 목적어는 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지만 한국어의 어수는 어떻죠? 반대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我爱你가 아니라 我你爱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어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국어라는 이 외국어를 말할 때 모국어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존에 늘 사용하던 어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착화돼서 중국어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어순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국어 간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서를 읽으면 이 간섭 현상이 줄어들어요. 어, 물론 제가 이거를 딱 수치적으로 증명해내거나 그럴 순 없겠지만 텍스트를 많이 보면 볼수록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의 간섭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오늘 좀 공부를 해봤어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원서를 읽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그랬을 때의 장점과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재밌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뭐 이론적으로 연구된 사실이라는 거고요. 절대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 차이, 레벨 차이, 그리고 이 원서 텍스트 자체의 난이도 등으로도 많은 게 달라져요. 제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배우고 문장을 곱씹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나가는 거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6월부터 3개월 완독 코스로 해서 채식주의자,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서를 나갈 거거든요. 혹시 원서를 도전해보고 싶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수업에도 참가해서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든 뭐 커뮤니티 공지든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빠이빠이.